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김희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과 공과금, 송금 항목 중에 하나인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중에서 세금 파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반대급부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법인세법에서 송금 불산입 사항으로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송금에 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건물을 사든지 토지를 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업을 하다 들어가게 되는 기본적인 세금의 경우는 다 송금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 그 기준으로 하여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세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또 세금과 용해되는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구분을 가지고 일단 지출한 사업연도에 바로 송금 산입하는 조세, 그리고 취득원가에 가산되었다가 이렇게 빠지는 조세, 그리고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서 보겠는데요. 일단 지출한 연도에 바로 보통 보유 단계의 세금 같은 경우는 지출한 연도에 바로 이제 송금으로 산입을 합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제 그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가죠.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걸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재산세가 나갑니다. 이런 경우는 그 1년에 동안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지방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송금으로 기업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비용으로 잡았을 때 별 큰 다른 이견 없이 세법상에서도 송금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 후 추후에 송금 인정하는 조세.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를 취득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해 바로 이렇게 비용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토지를 취득하면서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면 건물을 취득하면서 관련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같이 합산을 해서 이전에 그 송금 항목에서 인건비처럼 그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준으로 하여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양도할 때 송금으로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형자산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용되어지면서 감가상각 금액에 포함되어서 감가상각과 함께 송금으로 처리가 되겠죠. 조세 중에서 이제 그 취득가액의 가산 후에 이제 송금으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세 중에서도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가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경우는 그 수입금액,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는, 우리 말씀드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이제 나간 이제 법인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수익과 비용, 그러니까 법인세 기준으로는 입금과 송금이 되어서 이제 그게 각 사업연도 소득이 되고, 그게 과세 표준이 되어서 그게 감면공제, 산출세액을 통해서 그게 이제 법인세가 산출이 되면 그 세액이 법인세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법인세에서 지방에서 10%더 걷는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이제 감면 같은 게 있을 때는 감면분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익이 발생이 되고 나서 이제 내게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당기순이익 같은 게 어떻습니까?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법인세 차감 후의 당기순이익이죠. 그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금 송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입금 손익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당기순이익은 뭐죠? 법인세를 차감하고 나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금 손익,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차감 전의 단계로 이제 돌려놔야 되겠죠. 법인세를 비용을 부담하기 전의 단계로 돌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입금 산입을 하여 이제 법인세를 과세하는 거니까, 법인세나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송금으로 산입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측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송금으로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매입을 할 때 이렇게
매입을 할 때 대급금으로 하여 우리가 이제 지급은 하지만 물품가액이 100원이고 부가세가 10원이면 우리가 110원을 우리가 이제 지급은 하지만 이 10원은 나중에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떻습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채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별도로 계산을 해서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매입세액도 송금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불공제가 됐는데 이 불공제가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제 불공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법인세법상 인정을 하지만 사업자의 귀책이 있는 그런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그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제주가 단기에 제품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를 합니다. 500원의 물건을 구입을 하여 이제 1000원의 물건을 파는 거죠. 500원에 매입을 하면 부가세 50이 붙고요. 그럼 550원을 지급을 하고 물건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1000원에 팔면 100원을 거래 증수를 해서 1100원의 대가를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품을 매입할 때는 현금이 550원, 매입이 500,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5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를 할 때의 내용을 봅니다. 판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000원에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 100원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원이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확정 신고를 할 때 100원은 거래 증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50원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공제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00에서 50을 제외한 50원을 이제 우리가 납부세액으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기준으로는 매출세액이 100이고요. 매입세액이 50. 그래서 납부세액이 5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10%를 제외한 거, 입금이 1000원이고 송금이 500이고 각 사업연도 소득이 500. 이런 식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구조적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문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송금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아까 사업자의 기책이 있는 경우는 불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불공제되는 것은 송금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면세 사업입니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제 토지와 관련하여 들어가는 또 공사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를 같이 부담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를 추가해서 내가 받았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10% 합쳐진 금액에 대해서 이제 송금 항목으로 하여 이제 전체가 다 비용에 잡힌다는 거고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이제 8인 이하로 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성의 어떤 승용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저용이나 아니면 출퇴근할 때 이렇게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화물차나 트럭이나 뭐 이런 어떤 사업상의 용도 어떤 그런 이제 뭔가 뭐 화물차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승용의 개념, 그런 개념의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에 사업자가 매입세액 부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도 이제 송금에 인정하겠다. 뭐 500에 사서 이제 50이면 550 전체를 해서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수증 수취분입니다. 영수증을 이제 뭐 간이가세한테 받았다. 뭐 그거 받은 거에 대해서 뭐 110분의 100은 뭐 저기 공급가액이고 뭐 10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받은 금액 전체를 다 송금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및 유사 비용의 지출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접대가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접대비가 만약에 뭐 전혀 사업자의 기책이라고 하면 한도 자체도 없겠죠. 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접대비는 필요하고요. 한도를 정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뿐이지 이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지는 않죠. 사업자의 기책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영리 활동의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와 관련되는 매입세액도 이제 송금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이제 접대비이기 때문에 바로 100% 송금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접대성 한도에 들어가서 한도 시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이제 송금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불공제는 뭐라고 그랬었죠? 이런 경우는 송금을 인정을 한다고 했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지만 예.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입니다. 예. 주식회사 제주는 본사 임원의 출장 용도로 소나타 자동차 3,3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3,300만 원을 구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3천만 원이 이제 자산이고 300만 원은 세금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사업자의 기책이 아닌 그 매입세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기책이 아닌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손금에 인정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경우는 이제 똑같은 비용이지만 이건 비용으로 나간 경우고요. 이건 취득 자산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비용이지만 우리 아까 옛날에 토지 취득세 말씀드린 데처럼 자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로 나가는 거죠. 똑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이제 300만 원의 그 부가가치세를 송금으로 인정을 하되 자산으로 잡았다가 감가상각이나 이걸 통해서 이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단기 비용으로 바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 일반 과세자인 음식점에서 거래처 접대로 11만 원을 이제 식사를 하고 만 원을 이제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죠. 접대성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지만 그 만 원에 대해서는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 시부인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송금으로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한도에 포함을 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가 10만 원이 아니고 11만 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자의 기책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책이 있는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사사세라고 하죠.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액, 그리고 세법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매입세액. 세 가지입니다. 사사세. 요 세 가지는 사업자의 기책이기 때문에 요거는 송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회사 제주가 A 업체로부터 청소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 대가로 33만 원을 지불을 하는데 B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법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제 매입세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A로 받았으면 A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는 B로부터 받았죠. 이런 경우에는 이 매입세액은 청소비로 해서 되지 않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요 3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금 불산입되는 세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세금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다양하다 보니까 세법상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세금이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체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2번부터 보겠습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 그 세금 중에서 이제 의무 불이행입니다. 뭔가 이제 회사 측에서 뭔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징벌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경우의 그 가산세 같은 경우는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 무관, 보유자산 관리에 따른 세금, 업무 무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경우도 송금 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의무 불이행과 관련되는 이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제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응당 내야 될 세금이면 상관이 없지만 뭔가 제재, 뭔가를 지키지 않아서 내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경우 이거는 이제 뭐 제재나 이런 쪽보다는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회사 쪽에서 이제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원래 법인에게 기속되는 그 손비가 아니죠.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납부를 했다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주주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뭐 대표이사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원래 이제 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걸 법인이 대신 내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국 세금의 문제긴 하지만 성격은 조금 다른 거죠. 그런 경우에도 세금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송금 불산입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세법과 관련해 가지고 보통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개별 서비스 미납액입니다. 예. 보통 이제 개별 서비스 중에서 이제 반출할 때 이제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매출이 발생될 때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반출할 때 주세나 뭐 관련해서 특별 관련해서 이제 뭐 생산 단계에서 이제 뭐 보통 이렇게 부과가 되든지 아니면 유흥 음식 장소에 뭐 행위를 했을 때 개별 그 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건을 팔고 샀을 때 뭐 이렇게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뭐 물건을 제조하였을 때 아니면 유흥 장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좀 특수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판매 시점과 이게 제조 단계에서 이제 그 괴리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초 이제 시작할 때쯤 제조 단계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바로 비용으로 삼지 않고요. 나중에 이게 팔렸을 때 이제 자산물가 구성 후에 판매 시에 송금으로 적용한다. 이것도 이제 세금과 관련되는 이제 송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수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전에 체납처분비죠. 이런 거 관련되는 것도 송금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뭐 납부를 하지 않았다든지 뭔가 뭐 제재적인 걸로 해서 이제 강제 징수를 당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뭐 사고와 관련하여 송금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공과금입니다.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과금도 원칙적으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금 불산입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면 송금 불산입이 되는데요. 그 공과금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게 아닌 거. 공과금이지만 그 실질이 거의 세금처럼 꼭 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아니면 국민연금 뭐 그리고 뭐 고용보험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과금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강제성이 있는 거지만 뭐 의무적인 거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공과금의 그 개념하고는 달리 이런 거는 송금으로 이제 하지 않겠다. 뭐 이게 뭐 기부금으로 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그 차치하고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런 공과금의 경우에는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거. 폐수배출. 폐수배출을 너무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한다. 그런 경우는 어떤 사회적으로 폐수를 배출하면 안 되죠. 그런 거에 대해서 폐수배출을 제재하기 위해서 과세를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회사가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따지면 이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재를 둬야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이제 법적으로 뭐 인원 대비 아니면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장애인을 이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 경우 이런 경우 벌과금적인 성격이죠. 이런 경우에도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적이 아니라 학업적으로, 학습적으로도 그렇지만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폐수 배출 부담금과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좀 헷갈립니다. 폐수 배출은 실제로 뭐 안 좋은 행위를 한 거고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폐수 배출은 좀 나쁜 쪽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이렇게 이제 보조하는 차원에서 폐기물이 안 생길 수는 없죠.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거를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어떤 프로시저적으로 환경에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담금,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인정을 하지만 폐수 배출을 일정 한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름은 똑같이 배출금이지만 폐수 배출의 경우는 송금이 인정이 안 되고 폐기물 처리 부담금 같은 경우는 송금이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금과 공과금 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